왜? 우파님 40대 때 뭐 타고 싶으세요? 나 40대? 우파님 만약에 40대 때 국내 수입 하나씩 40대 때 나는 다둥이 아빠잖아. 그러니까 나처럼 아이들이 좀 있는 집은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그거 타고 싶어요. 수입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에 나온 X7이나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자, 드디어 2022년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시간 빠르지 않나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고 12월도 마지막 주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23년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이대별 차량 추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리더라고요. 우파님 다 좋은데 나이대별로 차량을 추천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을 보고 야, 이거다. 많은 분들이 이 컨텐츠를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연봉별 차량 추천도 여러분들께 해드렸었고 다양한 차량 추천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나마 제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나름 그래도 많이 차를 사보고 타봤기 때문에, 그리고 팔아도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량 추천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나이대별 차량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우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재미로만 생각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대부터 50대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차량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신차와 중고차 그리고 수입차도 중간중간 섞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경기가 많이 안 좋죠. 여러 번 컨텐츠로도 다뤘었지만 지금 시기에 차를 사는 거는 시기상조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험이고 어찌 보면은 되게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도 차를 사 이게 아니라 지금 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 한해서만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탈만한 차도 있고 굳이 차를 안 바꿔도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내 나이 때는 이거구나 해서 섣불리 차를 바꾸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위험해요. 자, 처음에 20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중반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요, 나이대별 평균 연봉대가 나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소득이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근데 이 금액을 보고선 생각보다 금액이 크네? 혹은 뭐 생각보다 금액이 작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20대 초반이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전선에 일찍 나와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이제 또 군대에 가 있는 군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치로 평균 연봉과 월급을 나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에 2,800만 원 버는 20대 초반 분들에겐 어떤 차가 어울릴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20대 초반에는 차를 사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차를 사면 신세계이긴 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친구들과 놀러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니면 내가 편하게 갈 수 없잖아요. 뭐 늦은 시간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 시간대는 택시가 잡히지도 않고, 버스나 지하철, 전철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노선에 맞게끔 이동을 해야 되는 것도 불편한 부분들 중에 하나죠. 요즘에는 Z세대라고 하죠. Z세대는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원이나 200원 같이 금액대가 저렴한 이거 사도 괜찮겠네 라는 물건도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출을 절대 안 하는데, 반대로 내가 필요하다라는 물건이 있으면 금액대와 상관없이 조금 무리해서 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욜로 현상이라고도 하나요? 좀 뒤 없이 일단 오늘부터 살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긴 한데 이렇게 생각 없이 차를 구매해버리면 몸은 편하겠지만 일단 차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차값도 나가고 기름값도 나가고 보험료도 나가고 유지비도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필요하지 않는다면 차를 사기보다는 20대 초반엔 버스, 전철 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간혹 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더라. 20대 초반에 야, 택시 탈 바에는 차를 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이긴 해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택시를 타는 것보다는 차를 사는 게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 게다가
어차피 나갈 돈 편하게 사용하고 편하게 안 쓰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도시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서울에 사는 분들 보면은 차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 전철이나 택시, 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 가면 뭐 있어요? 주차하기 힘들죠. 주차비 비싸요. 게다가 식당 같은 데 웬만한 곳 가면 발렛비까지 받습니다. 이러면은 금액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 올라가면 가장 놀라운 게 발렛이에요, 발렛. 아니 내가 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왜 내가 주차비를 또 따로 내야 되느냐 이렇지만 그 발렛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식당에 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대행업체를 고용을 해서 주차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한테 돈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자가 따로 있더라고 본인 관리하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20대 초반 뭐 중후반도 마찬가지예요. 중후반까지도 버스나 택시 전철을 이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단 근데 난 진짜 차가 필요해, 차 없으면 안 돼, 차 꼭 타야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리는 차가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답이긴 해요. 바로 아반떼, CN7 아니면은 캐스퍼와 레이 같은 경차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파님 아반떼도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대고 뭐 캐스퍼도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인스퍼레이션에 조금만 옵션 추가하면 2천만 원. 요즘에 이제 가성비 트림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나오긴 했지만 1,000만 원 중반에서 중후반 이 이상 금액을 줘야 되는데 20대 초반에서는 이 금액을 지불하기 힘듭니다. 너무 비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를 사는 건 안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상황에서는 이 차를 사는 게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금액만 놓고 보면은 중고차로 분명히 눈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저렴한 금액을 따지면은 요즘에 뭐 IG 그랜저나 예전 세대, 이전 세대의 아반떼, 뭐 AD 아반떼 뭐 이런 좀 저렴한 국산차들, 좀 연식된 차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차들 보면은 1,000만 원 이하의 차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이 1,000만 원 이하의 차를 사면 되지. 20대 초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신차를 굳이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말로써는 되게 정답이긴 하죠. 근데 여기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중고차를 잘못 사면은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국산차가 잔고장도 없고 수리비도 저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식이 있고 이 차가 어떻게 탔는지 이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샀다가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일단 신차를 구매하면 보증이 되기 때문에 큰돈 나갈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기름값 말고 나갈 게 없고, 아까 택시를 타면 그냥 하루에 10,000원 뭐 어느 일정 금액이 계속 나가잖아요.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히 쌓은다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뭐 35만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차를 사면 레이나 캐스퍼 한 30만 원, 40만 원 요 금액을 만약에 이용한다고 쳤을 때 경차는 가격이 완전히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 금액이 차곡차곡 쌓이고 경차는 감가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돈 일부를 나중에 차를 팔았을 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반떼도 감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CN7의 중고가 방어가 거의 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경차를 추천을 드리죠. 자, 그러면은 중고차도 감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거 금액적으로 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거죠. 이 수리비가 들었을 때는 진짜 많이 들 때는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수리비가 들고 완전 정비, 뭐 완벽하게 수리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리 정비로 많은 돈을 지불을 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차의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사라지는 돈이죠. 그러니까 유지비 측면에서는 오래된 중고차보다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신차를 구매하는 게 나중에 차를 팔았을 때나 손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고요. 중고차를 사는 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뭐 믿을 만한 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이 중고차를 누구한테 사야 될지도 모르고 아는 분들도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차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차를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딜러분들 말에 혹해서 무리해서 차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딜러분을 만나서 차를 구매했다고 해도 이 차라는 게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뭐가 고장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상태가 좋았지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보증이 끝난 차들은 이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수리를 해도 나중에 차를 팔 때 이 차값의 수리비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대 중후반에는 어떨까요? 20대 중후반도 비슷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20대 중후반에는
20대는 능력 있는 친구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회초년생분들 중에서도 일찍 사회로 진출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게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능력을 좀 인정받아서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취업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차를 보는 눈이 조금 높아지긴 하죠. 이때부터는 경차나 뭐 아반떼, 물론 이런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20대 중후반에는 뭘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이나 30대를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급의 차를 보기는 합니다. 자, 그럼 평균 연봉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연봉은 3,400만 원, 월 254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 추천은 조금 더 윗등급 사이즈인 뭐 니로, 스포티지, 투싼, K5나 셀토스 같은 나름 좀 중형 사이즈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추천을 드린다면 20대 중후반에는 세단을 좋아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K5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뭐 또 토레스가 출시가 돼가지고 인기가 많기는 한데 전 개인적으로 20대 중후반 분들께는 K5나 니로 되게 좋거든요. 디자인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실내 공간도 넓고 활용도도 워낙 좋기 때문에 K5 아니면 니로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번에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출시하는 차 있죠. 바로 코나 풀체인지 모델도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를 조금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로 나뉜다. 자, 우리가 20대 초중반대 차를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서 수입차를 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게 생겼는데 요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무리해서 차를 사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집에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수입차를 내가 만약에 좀 집에 여유가 있다, 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폭스바겐 제타 아니면은 1 시리즈 많이 넘어가세요. 근데 요거는 잘 버는 20대 중후반 분들 보면 한 300만 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벌더라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1 시리즈나 제타나 A 클래스 정도는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요즘 추세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좋은 차 타고 한번 즐겨보자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수입차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 국산차가 그만큼 가격대가 비싸진 이유도 있겠죠. 자, 다음은 30대로 넘어갑니다. 30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30대로 넘어가면 조금 더 차를 보는 데 있어서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20대 때는 뭐 내가 결혼을 당장 할 것도 아니고 차를 보는 데 있어서 그냥 내 취향을 좀 더 입히는 내 취향에 맞는 차를 산다면 30대로 넘어가면 결혼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줄어들고 주변 분들에 의해서 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30대 평균 연봉은 4,200만 원에서 4,900만 원까지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월 수익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때 되면요, 뭐 금액대가 어느 정도로 이제 월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차량의 급도 많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20대까지는 그래도 세단이나 뭔가 좀 나만의 개성을 좀 살리는 그런 차들을 좋아했다면 30대가 넘어가면요, 딱 정해집니다. SUV로 눈이 많이 돌아가는 거죠. 희한해요. 20대 때도 저도 세단 타고 SUV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30대로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세단보다는 뭔가 좀 더 실용성이 높은 그런 SUV로 눈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30대 분들이 세단이 아닌 SUV로 눈을 돌아가게 됩니다. 자, 30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격차라는 게 조금 생깁니다. 어찌 보면 잔인한 말이기도 하는데요, 능력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급이 나뉘어지는 거죠. 20대까지는 이게 좀 크진 않거든요.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뭐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이 아니라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30대로 넘어가서 직장을 어디로 다니는지, 내가 사회적인 능력을 얼마나 보여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월급이 확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300만 원, 350만 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국산차 SUV 중에서는 뭐 스포티지나 소렌토, 산타페, 투싼 같은 중형 SUV, 준중형 SUV를 선호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좀 더 많아, 조금 더 돈을 잘 벌어, 이런 분들은 G70이나 GV70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로 넘어갑니다. 제네시스 오너분들 중에서 GV70의 실제 고객분들의 연령층을 보면 30대나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때부터는 또 재미난 게 30대부터는 나 좀 수익도 돼, 그러면 제네시스 말고 수입차로도 많이 넘어갑니다.
요즘에 제네시스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진짜 제네시스와 조금만 더 준다면 독일 3사의 SUV 있잖아요. 뭐 X3, X4, 그 다음에 뭐 볼보의 XC40, 그리고 뭐 C클래스나 3 시리즈 같은 좀 더 나만을 위한, 이때 아니면 수입차 언제 타보냐 라는 생각으로 수입차로도 굉장히 많이 넘어가는 시기가 30대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많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때 수입차를 좀 타본 분들은 나중에 다시 국산차로 넘어가긴 하지만 이때 추억을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30대 초반에 탔었던 그 시점에 수입차가 정말 재밌었다라는 이야기가 30대가 넘어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수입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없어지고요. 이 차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차로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여유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30대 초반에는 수입차를 한번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 수입차 타라 그래가지고 막 1억이 넘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차 말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적당한, 내가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후반으로 가면은 차가 또 여기서 바뀌어요. 30대 초반과 30대 중후반은 왜 다르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잖아요. 30대 중반에는 보통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뭐 X3, X4 뭐 수입차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뭐 국산차는 뭐 GV70, G70 아니면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의 뭐 투싼 스포티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이가 생기고 짐을 넣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약간 큰 차에 대한 로망이 생겨요. 나도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아이나 가족이 있는데 작은 차 싫어, 큰 차 타고 싶어 해서 완전히 소비 패턴이 달라집니다. 큰 차 뭐가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이 나이 때 가장 원탑은 소렌토나 산타페, 카니발입니다. 이거를 넘어설 만한 차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은 두 가지로 확 나뉩니다. 그냥 수입차로 가가지고 조금 더 그냥 수입차 타시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국산차로 넘어갔지만 커다란 사이즈의 SUV를 타는 친구로 확실하게 나뉘는 거죠. 만약에 좀 수입이 괜찮다, 좀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하면은 진짜 인기 있는 차 바로 GV80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이른감도 있어요. 30대 중후반에 무슨 GV80이냐 라는 반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는 건 아니고 30대 중후반은 소렌토나 산타페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이번에 풀체인지 산타페가 나오잖아요. 그거 기다렸다가 풀체인지 산타페를 구매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때 수입차 또 진짜 넘어가요. 아까 30대 초반에서는 수입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좀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5 시리즈 A6, XC60 같은 나름 그래도 좀 탄탄한 베스트셀링카, 그 독일 3사에서도 좀 판매량 높은 차들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BMW의 그냥 펀 드라이빙, 그리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BMW 모르는 분도 없잖아요. 그럼 브랜드 파워 때문에 5 시리즈도 많이 넘어가고요. A6 같은 경우에는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이 참에 이 싼 금액으로 뭐 국산차 살 바에는 수입차 사보자. 왜냐면 그랜저 옵션 거의 다 집어넣으면 5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A6 할인받으면 5천만 원 초중반이기 때문에 딱 겹치는 금액이죠. 그럼 그랜저 말고 야 그래도 썩어도 좋지라고 아우디가 낫지 해서 아우디를 선택하는 분들도 이때 많이 계신 거죠. 야 이건 싫어, 야 이거 독일 3사 너무 많아. 조금 더 안전하고 가족들과 함께 탈만하고 가성비도 좋고, 왜냐면 아우디나 BMW 옵션이 좀 많이 빠져요. 국산차에 비하면 살짝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근데 국산차에 비해 옵션도 많이 안 떨어지고 수입차 브랜드고 안전한 차 뭐가 있을까요? 볼보 있죠. 볼보 S60이나 XC60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이 한 명의 30대 후반인 분들 중에 안전한 차 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보를 추천을 드립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차 완성도나 옵션을 따졌을 때도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그냥 가족들과 편하게 타고 싶은 차, 이러면 카니발만한 차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차이가 나요. 무슨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30대처럼 사업에 성공했고 월급이 차이 나고, 당연히 더 많이 차이 나죠. 30대에 비해서 40대는 그 격차가 더 커집니다. 누구는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나만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또 잘 벌긴 하죠. 아니면은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40대 되면은 과장이나 부장까지 승진을 해서 나름 높은 연봉을 받고 차를 출고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요인도 있지만 다른 요인들 때문에 차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30대나 20대 때부터 차를 쭉 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차는 마이너스 적금처럼 할부
할부나 리스를 꾸준하게 갚다 보면 이 금액이 쌓입니다. 3년 뒤에 지나서 차를 팔라고 했을 때 이 차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팔고 어느 정도 목돈을 챙기게 됩니다. 감가가 많이 된다 그러면 뭐 40% 정도 된다고 해도 내가 그동안 지불했었던 금액이 목돈이 되기 때문에 이 목돈을 가지고 이후에 사게 될 차의 선수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를 선택하는 금액 폭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게다가 4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작은 차는 그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요때도 카니발이 원툴이에요. 카니발이 원탑입니다. 거의 대부분 40대의 가장 분들도 카니발을 선택하는 이유가 아이들도 커도 뭐 넓잖아요. 게다가 짐도 많이 실리고 연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디젤 사면은 뭐 후회 안 했지만 지금은 디젤 값이 워낙 많이 올려가지고 좀 유지비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8방 미인의 매력을 가진 게 바로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차 말고 뭐 다른 거 선택한다고 하면은 사업적으로 많이 성공한 분들은 G80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신형 나온 그랜저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에 따라서 취향이 이제 갈려요. 이때부터는 그냥 취향의 차이입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G80 많이 타요. 뭐 회사에서 뭐 주는 저기 타라고 조금 장기 레트로 뽑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 그 제네시스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40대 분들은 제네시스 많이 타고요.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나 의사분들이 제일 많이 타는 게 뭔지 아냐? K9. K9 진짜 많이 타요. 제 주변에 의사 형들이 나이가 40대거든요. 근데 형 못 타요? 이렇게 딱 보면은 카니발 아니면은 K9 많이 탑니다. 물론 뭐 좀 차 좋아하는 분들은 뒤에 뭐 스포츠카나 이런 걸 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에 관심이 없고 그냥 편한 차, 가성비 좋은 차면은 K9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K9 선택하냐? 했더니만 옵션 많이 들어가 있고 편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게다가 가격까지 제네시스랑 비교하면은 싸다는 거죠. 그래서 K9을 선택을 하는데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단 나중에 차 팔 때 감가를 후드려 맞고 그 다음부터 이제 K9을 안 사게 되는 게 좀 슬픈 전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K9도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40대 때 추천을 드린다면 카니발만한 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수입차를 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많아요. 이때는 금액이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수입차를 안 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AS. 이거 되게 불편해요. 수입차는 말이에요. AS 예약 한번 잡으려면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예약을 잡고 방문해도 당일 수율이 잘 안 돼요. 뭐 부품 없고 뭐가 문제고 말해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요게 30대 때 경험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 이거 못하겠다. 아 안 타. 이래서 그냥 40대 때는 국산차로 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그래서 BMW는 이 시스템이 좀 바뀌었죠. 왜냐면 BMW가 유독 서비스 센터 예약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브랜드마다 서비스 센터 가면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약간 벤츠는 조금 더 럭셔리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예요.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고 비싼 것도 많고 그냥 룸도 공간이 이렇게 팍 튀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간으로 뭐 마사지 기계도 있고 뭐 TV, 뭐 PC 같은 그런 저 AS 센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BMW 서비스 센터 가봤냐 너네들? 사람 되게 많아요. 예약 잡기도 힘들고. 자 그렇다면 BMW에서 차별화를 두죠. 뭐 3 시리즈, 5 시리즈, 뭐 X5까지는 그냥 일반 AS 센터도 이용하는데 7 시리즈나 X7 같이 좀 플래그십 모델들은 그 전담 그 서비스 어드바이저를 뭐 따로 붙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고객들의 불만들을 어느 정도 잠재우기 위한 우리 좀 다른 컨시어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긴 하는데 노력이 바로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우디는? 너 아우디 센터 가봤어? 없어요. 안 가봤지? 아우디도 만만치 않아요. 아우디는 그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계약으로 해가지고 센터가 그 아우디의 소속으로 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 외주에 있는 어디 업체를 해서 그냥 뭐 성수지점 성수, 뭐 수원지점 수원지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지금 아마 제가 바뀐 걸로 아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아우디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거 한 번쯤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다시 국산차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40대입니다. 40대 평균 연봉은 5,400이 넘어가요. 뭐 한 달로 치면은 38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차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금액대가 넘어가긴 합니다. 왜? 오판이 40대 때 뭐 타고 싶으세요? 나 40대? 만약에 40대 때 국내 수입 하나씩 40대 때 나는 다둥이 아빠잖아. 그러니까 나처럼 아이들이 좀 있는 집은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그거 타고 싶어요. 수입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에 나온 X7이나 부가티어. 자 5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져 있죠. 50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S클래스나 7 시리즈 이거를 산다고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월 수입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통계청에 따르면은 5,100만 원, 360만 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40대 때보다 금액이 내려가죠. 그 이유가 은퇴하는 분들도 있어요. 50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고 아니면 좀 이제 직장을
바꾸는 분들도 정년퇴직해서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내려가죠. 그래서 단순히 비싼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차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캐스퍼죠. 캐스퍼 그리고 아반떼를 보면은 그냥 사회초년생 분들이 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50대 정도 되면은 아이들도 다 커서 어느 정도 분가도 하고 굳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 딱 둘이 사모님과 딱 둘이서 차를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차보다는 작은 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요. 물론 여기서도 차이가 있죠. 나는 좀 큰 차, 뭐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겠다 해서 S클래스나 7 시리즈 아니면 뭐 G90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분가를 했고 아이들이 분가를 했고 굳이 큰 차가 필요 없어서 캐스퍼나 아반떼를 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어째 오늘 여러분들께 나이대별 금액, 나이대별 차량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내가 만약 50대 때면 못 탈 것 같냐? 롤스로이스? 그건 꿈도 못 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약간 좀 하긴 했지만 막상 돈이 많아도 50대 때 롤스로이스 안 탈 것 같아요. 불편하니까. 뭐가 좋지? 어렵다. 그때는 카니발 안 탈 것 같아. 오히려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3, 40대는 큰 차를 원하는 게 아이들과 함께 타려고 사거든요. 근데 50대 때면 지금도 우리 큰아들은 나랑 잘 안 다니려고 그래. 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려고 하는데 50대 되면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자기네들 차 타고 다니고 분가를 할 테니까 오히려 막 포르쉐 타고 다니면 못쓸 거지 않냐? 원래 흰머리 쫙 해가지고 저기 그냥 여기 같이 이제 와이프랑 막 뚜껑 열고 다니면 물론 그때 뚜껑을 열진 않겠지만 열 수 있는데 못 여는 것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포르쉐를 좀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여기는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때 라는 전제 조건이 달긴 하지만 오히려 그때 되면은 포르쉐 살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포르쉐 구매하는 분들 중에 50대의 비율이 되게 많아요. 40대 50대. 왜냐면 그전 어렸을 때 20, 30대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다 애들 키우고 조금 이제 와이프분과 함께 여유롭게 차를 타려고 하는데 박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카이맨 이런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선택의 취향 워낙 많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우파가 생각했던 나이대별 차량 추천에 대해서 재미삼아서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에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얘기 듣고서는 차를 구매하기보다는 그냥 우파가 생각하는 나이대별 차 선택은 이 정도가 있구나라고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런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차 여러분 다시 돌아온 차차입니다. 온 지구가 설레이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완전 소중한 제품, 완소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제품부터 선물하기 좋은 제품까지 어떤 상품인지 보고 가시죠. 소중한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는 카시트, 유모차도 서스펜션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세상에서 허락된 유일한 마약, 스피커. 캠핑은 장비빨이지. 캠핑용품 다이캐스트로는 이 세상의 모든 차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이캐스트. 그 이외에도 세차용품, 방향제, 라이프스타일 총 2,500여 개가 넘는 우파몰의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20% 할인 쿠폰을 가져왔어요. 1,000원 이상부터 한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개꿀.